자, 윤한 갈등이 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당 대표, 원내 대표가 지금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다음 달 15일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완곡한 의조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조치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곧바로 중요한 사안이라 의원들 의견을 듣고 의총을 총해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이고 의장은 원내대표다.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대표에게. 자, 이제 방금 전에 최고위원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총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당 대표가 원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찍어 눌렀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거 김윤수 대표님 어디로 흘러갑니까? 산으로 가네요. 지금 이게 박수도 좀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일단 먼저 그 집자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업무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당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자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지금 민주당처럼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그건 민주정당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북한 공산당 체제도 아니고요. 그럼 이게 원내대표와 상의할 일은 충분히 상의해야 되고 원내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모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추천이 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임명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일단 추천이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원내대표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그 국회의원들과도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 근데 일방적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해서 특별감찰관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원내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내 수기 과정은 거쳤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이게 공수처와 하는 일이 중복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 공약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다시 임명하겠다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다면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올 1월에도 표명을 했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게 왜 국민의힘에 이게 중요한 카드냐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어떤 거냐면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인해서 북한 인권재단에 이사 추천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2016년 이후부터 8년 동안 거의 10년에 가까이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맞붙는 카드로 지금 우리 당에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한 대표가 스스로 내려놨다. 우리 지금 우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고 놓은 꼴이 됐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수 대표님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미숙했다 이런 얘기긴 한데 이제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전 정부하고 차별화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갈등이 국힘 의원들 사이에 단톡방에서도 이제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추 원내대표를 직격을 했잖아요.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가 이런 글을 올렸고 또 박정원 한지아 의원 친한계 의원인데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약속한 걸 반대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 이거 이제 싸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의 싸움이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싸움 또 단톡방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의 계파 갈등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특별 감찰관이냐 이런 건 본질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본질을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대 한동훈 대표의 생존투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생존투쟁.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하. 근데 최악의 경우는 싸우다가 둘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정권이 넘어간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3대 요구사항 플러스 특별감찰관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다 거절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내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투쟁이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은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YS하고 이회창 집권당 대표가 충돌한 적은 있었는데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정면 충돌하고 플러스 지금 원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당 대표하고 또 원내대표가 이렇게 충돌한 거는 저는 처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부딪힌 근본적인 문제는 김건희 리스크예요.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를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빨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털고 가자. 그래서 공세적으로 가자라는 입장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1심 결과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여권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네. 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배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이제 윤한 갈등이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 사이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지금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멸로 갈 수 있는 차원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은데 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윤 대표? 근데 글쎄 그 아까 배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제 최초라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때 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예. 집권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치고받고 싸웠죠. 예. 그러다 어떻게 됐냐면은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예. 그 자리를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올라가면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또 치고받고 싸웠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DNA입니까? 보수 정당에 아주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약간 어떤 표현에서는 이게 적자생존 혹은 뭐 죽자 살자의 싸움의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저는 이게 순리라고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되게 순탄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처음엔 아마 추미애 대표였을 거고요. 추미애 대표 다음에 이해찬 대표, 이해찬 대표 다음에 이낙연 대표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무난하게 대통령과 관계를 원만하게 수립하는 당대표 체제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는 되게 순항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대권을 바라보는 한동훈 대표와 현재 권력에서 정권의 안정을 지켜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장 차이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둘 중에 한 명이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성공적인 사례가 사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완전히 전국의 주도권을 넘겨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정권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든 누구든 누구 한 명이 상대방의 주도권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는다면 저는 이 충돌은 계속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누리당의 훌륭한 전통이 어떠한 파멸을 맞았는지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태현 충남 지사가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원이 당대표에게 욕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찍어 누른 걸 보면 이 한동훈 대표도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 뭐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너무 격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모습 아니면 너무 서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친윤 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진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면 야 이런 것들은 좀 물밑 대화를 통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지난 총선 때 그 문자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논란 이후로는 거의 신뢰관계가 없어졌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물밑 대화도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아예 한동훈 대표가 용산 쪽에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도가 지나치고 또 본인의 요구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방법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좀 뭐 기존의 어떤 여당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가 어떤 집권 세력에 대해서 특히나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부인에 대해서 이런 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참 이례적이기도 하고 없었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집권 여당 중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도 있고 참 말을 아끼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간과 민심은 한동훈 대표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엊그저께 참 부산 방문을 그 하루 차이를 두고 지금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했거든요. 근데 나온 워딩에서 저는 정말 차이가 난다고 봐요.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맞고서라도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한마디로 민심의 귀를 닫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예. 돌을 지신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진짜 던지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역행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근데 한동훈 대표 부산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국민의 민심만을 보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정반대에서 어떤 두 분이서 얘기하신 걸 보고 민심을 등에 업는 것이 어떤 한동훈 대표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좀 되게 지금의 어떤 상황이 보면요. 용산에서 월요일날 우리가 지금 두 분 간의 어떤 면담 또는 독대가 있었었는데 그 뒤에 나온 반응 등은 용산에서 계속 그냥 궁시렁 이거 하는 것밖에 안 들려요. 아니 뭐가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계속 불만만 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제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이 3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들일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 만남에 대한 형식이 어땠느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통도사 갔을 때 이제 스님하고 대화할 때 그 이제 돌덩이를 맞더라도 이제 가겠다라고 했지만 스님은 사실은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당히 비우면서 새 것으로 채워라. 근데 그 부분은 많이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물밑 대화 아까 우리 최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물밑 대화라는 게 결국 이제 정치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죠? 그 조율하고 이런 건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는 상실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정치의 방식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 언론을 통해 정치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저는 배종우 위원장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끄집어내야 본인 쪽으로 권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다 같이 죽는 공멸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내리면 그 권한, 그 권력이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다시 한번 파멸하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한동훈 리스크가 보수를 위협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보수의 지지자들은 이 배신 DNA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일면에서는 결리망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윤한 갈등 또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개파 갈등 이거 관련해서 촌철 살인의 댓글 많이 주셨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만 멈춰라. 대통령도 무시하고 원내대표도 무시하고 당대표 대체 왜 뽑았냐. 한 대표는 상의할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한 대표를 공격하는 글도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메신저 추경호와 상의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막았을 테니까 한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표한 거다. 이런 의견. 특별감찰관이 그나마 보수가 쓸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카드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한동훈은 감찰관 추천과 함께 한동훈 특검과 총선 백서부터 공개하라. 그게 국민 눈높이다. 이런 의견.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민심을 직언하지 않나. 이런 사람 때문에 당이 분열된다. 원내대표 책임론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김건희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인데 특별감찰관 임명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건희 지키려고 돌멩이를 맞고 가겠다고 한다. 이런 의견. 좀 비판적 의견이 많습니다. 윤주진 대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게요.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몫이 1명일 거고 민주당 몫이 한 2명 될 겁니다. 지금 의석수의 분포대로 보면. 그러면은 민주당이야 뭐 가장 강력한 인물로 또 추천을 하려고 하겠죠. 거의 특검에 준하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떨어진 몫이 1명이고 사실 대통령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몫으로 1명을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얼마나 강경한 인물을 추천할 것이냐. 여기서 바로 한동훈 대표의 속내가 드러내버려요. 근데 또 한동훈 대표가 추천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원내가 추천을 하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인물,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 의원들이 원하는 인물, 여기서 이 갈등이 저는 봉합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동훈 대표 주변에 뭐 한동훈 대표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지금 당 지도부 특히 친한계 내부에도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숫자로 따졌을 때는 제가 보니까는 비둘기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면담도 보면 다음에 나왔을 때 뭐 원탁 테이블이니 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예스냐 노냐 답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런 워딩이 오히려 진짜로 한동훈 대표를 위하는 참모들은 한 수 접고 가는 게 오히려 이기는 길이다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결정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 주변에 더 매파가 힘이 센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해장막에 쌓여 있다라는 비판을 하기 전에 지금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도 과연 민주적이고 정말 의견이 공정하게 수렴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좀 실기했던 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설 변호사에게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댓글 중에 만약에 이제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게 되면 민주당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세가 많이 누그러질 거다 그런 얘기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특별감찰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별감찰은 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으로 또 미숙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지난 용산 면담의 어떤 실패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건 알았어요. 아 민심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 너는 뭘 할 줄 알아? 너가 이제까지 내놓은 게 뭐야? 아웃풋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물음표만 계속 깊어가고 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본인이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저는 특감을 지금 특별감찰관을 추진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링크가 걸려 있었던 연계가 돼 있던 그 대북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그걸 이제 그 링크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감 하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특검이 목표지. 특감이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감에 대한 논의가 오면 당연히 논의는 하겠지만요. 오히려 지금 과거에는 그 특감 선정을 안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대북 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연계를 시켰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민주당이 더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특별감찰관 논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논의는 하겠지만 뭐 절실하지도 않고 오히려 특검으로 가자고 오히려 더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11월 14일 날 지금 본회의에 투표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는 주안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이제 설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크게 결단할 것처럼 계속 하는데 그 본질은 사실은 이제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에 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한 대표가 여기에 또 진일보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을 내세운 것은 결국 이제 민심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뭐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설변도 얘기를 했지만 이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검사 네.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특검하고 특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특별감찰관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검사제는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던 비리를 지금 정리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데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는 공동 전선을 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키자라는 부분에 일단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사생 결단의 권력 투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해서 뭔가 결실을 끌어내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어느 정도 또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저는 이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회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를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굳힌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요. 아니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습이 추경호 원내대표 당장 불러가지고 만찬한 거, 그리고 홍준표 시장 불러가지고 또 회동한 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이 세 명의 연합군이 후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제 한동훈 대표 재건작전을 이제 돌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묘하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 다음 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 달 전에 대구 경북 지역의 뭐 신공항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뭐 예정됐던 자리라고는 하지만 그 자리가 끝난 뒤에 페이스북에 홍 대표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촐랑대는 가벼움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직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계 만찬과 관련해서도 하는 짓들이 좀 조잡스럽다 이렇게 이제 칼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뜻 제 느낌도 결국은 윤 대통령이 홍 시장 등을 통해 한동훈 대표 고립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설령 그렇다 그래도 정당방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여기에 좀 하나 상기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생이나 경제 찾는 거는 정치인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 대표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공약 중에 그리고 많은 논란 중에서 본인이 자신 있게 말했던 것 당정 관계 소통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민주당 공격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냐? 민주당 공격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당정 관계 소통 완전히 틀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아니라 용산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핵심 공약만 해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발언만 해도 지금 이미 못 지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토록 지금 용산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정당방위 아니냐 지금 이 정도는. 그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이럴 때 아니다. 진짜로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야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산과 하나가 돼서 좀 정책적인 것들 끌고 나가고 민주당과 대응할 수 있는 것, 싸울 수 있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아까 윤주진 대표가 말했지만은 누구 한쪽은 지금 현재 그래도 져주고 수그려야 이게 합동이 되고 단합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맞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공멸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까 고위 관계자 그랬다잖아요. 똘똘 뭉쳐서 야당의 대응에도 모자랄 판에 적전부전하면 안 된다. 이거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도 이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총선 끝나고도 나왔어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거나 총선에서 패배라든지 저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가 똘똘 뭉치지 못해서 야당과 싸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